네, 요즘 뭐 시장이 그렇게 예상했던 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있습니다. 게다가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또한 어떤 식으로 발표될지 물론 동결을 예상하고 있긴 하지만 네. 아직은 그런 예상이 적중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죠.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국내 시장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NH농협증권 김종수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국내 증시 변수들도 체크해보는 게 중요하겠지만 또 해외국에 대한 그 변수들도 무시할 수 없어서요. 일단 미국 쪽부터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너무나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주식시장은 일각에서는 미국도 그리 경제 상황이 낙관할 만한 것은 아니다.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. 어떻게 내다볼 수 있는 겁니까? 네, 1분기 성장률은 생각보다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까? 근데 좀 더 상향 조정 여지가 있고요. 근데 이제 2분기가 당장 좀 다시 2% 아래로 내려갈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.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1.5% 정도로 좀 둔화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역시 그 2분기에는 아무튼 시계스터 영향이 좀 집중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좀 베이지북에서도 보면은 일부 그 군수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해고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. 또 지난 4월 달죠. 그 미국 그 연방 항공 쪽에서 무급 휴가로 인해서 항공 대란까지 발생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시계스터 영향이 2분기엔 좀 반영되기 때문에 분명히 성장이 좀 둔화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또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조금 약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데 사실 그 2분기 어떤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시장 예상이 좀 너무 좀 낮게 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대표적으로 지난주 나왔던 4월 고용 지표를 보면은 사실 고용 시장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. 네. 그렇게 보면은 분명히 이 시계스터 영향 때문에 성장률이 미국은 조금 1분기보다는 좀 약해질 수 있지만은 그렇게 많이 약해지지 않을 거다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단기적으로 약간 좀 둔화되는 그런 소프트 패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.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 미국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을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고요. 실제로 하반기에는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한 2.8% 내까지도 보고 있거든요. 그러면은 기대를 반영한다면은 결국 미국 성장 계속되기 때문에 그 2분기에 GDP나 경제 활동이 비교적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도 시장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. 그러면은 2분기 그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가격 조정이라기보다는 좀 순고기 정도의 좀 기간 조정 성격 정도에 그치지 않겠냐 그렇게 보입니다. 자, 미국의 경기가 소프트 패치의 국면이라면 중국은 어떨까요? 최근에 발표가 됐던 지난 4월 말이었죠. 중국의 제조업 지표도 사실 부진하게 나타났고 그리고 엊그제 나왔던 이 서비스업 지표 역시 그렇게 시장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. 그렇죠.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까요? 물론 50, 기준선이 50은 넘어섰기 때문에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속도가 굉장히 줄어든 것 같은데 미국과 중국의 차이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? 네, 말씀하신 대로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고 또 전후부터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. 근데 말씀하신 대로 기준치 또 상회를 했고요. 그래서 성장을 가는데 그 속도가 이제 모멘텀 관점에서 본다면 좀 완만하다라는 관점인 것 같고요. 시장에서 이제 그에 따라서 중국의 어떤 기대도 많이 좀 내려간 것 같습니다. 근데 최근에 중국 1사분기 GDP라든가 기업 차감 지표 이런 걸 보고 그래도 중국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가 나왔었는데요. 실제로 지금 중국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과거의 어떤 성장 중심의 어떤 투자라든가 제조업 그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 내수주도형 성장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. 네. 다시 말해서 이제 미국처럼 중국도 소비 시장을 좀 키워서 자체적인 그런 좀 동력을 가져가자라는 의도인데 그런 점에서 지난 1사분기 GDP가 전분기보다는 좀 나쁘게 나왔지만 긍정적으로 좀 평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. 이제 영국의 그 유명한 그 이코노미스트죠. 거기서 이제 그런 평가가 나왔는데 실질적 1분기 GDP는 전분기보다 많이 둔화되긴 했지만은 그동안 이 소비 기여도가 투자 기여도를 상회를 하면서 중국의 어떤 성장 전략의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. 사실 맞는 표현이죠. 지금 중국이 이제 그런 성장 전략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 그 서비스 비중도 보면은 작년이 44.6%인데 2000년대 초반에 30%에 불과했습니다. 그러니까 서비스 비중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반면에 2차 산업 비중은 50% 지금 45%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코노미 측에서 평가한 처럼 중국의 어떤 변화는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것은 솔직히 좀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. 중국이 이런 어떤 전략을 성공하려면은 결국은 지금 이 중국의 어떤 철강이라든가 조선, 석유화학 이쪽에 나와 있는 공급 과잉 문제라든가 구조조정 문제 이런 부분을 온전히 처리를 해야 되고요. 또한 지금 중국에 그 나타나는 시장의 어떤 그런 그 좀
그 낙후된 그런 제도 시스템적인 개혁, 다시 말해서 그림자 금융이라든가 뭐 부정부패 같은 그런 경제 체질 변화가 반드시 동반이 돼야 지금 중국이 그리고 있는 그런 큰 그림이 나오지 않겠냐 보입니다. 이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어떤 그런 변화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. 단기적으로는 역시 아직까지는 중국은 계속 수출이 좋아지면서 경제가 돌아가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거든요. 네. 그렇게 본다면 역시 중국 역시 미국이 좀 좋아지면서 선중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면서 수출이 좋아져야 중국도 좀 좋아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미국이나 이 선진국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. 그런 관점에서 좀 중국 경기는 좀 정체되는 흐름 아닌가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국내로 좀 시각을 돌려볼게요. 이틀 뒤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이 여부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. 네. 이번에도 동결로 발표가 될까? 시장에서는 또 내심 인하를 기대하면서도 그렇습니다. 동결이 될 것이다. 이런 쪽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시장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? 예, 말씀하신 대로 지난 4월 달에도 동결이 됐었는데 하는 그 김중수 총재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습니다. 이번에도 이제 통화 정책은 이제 통화 당국이 결정한다는 원칙론적으로 본다면은 역시 이 금리 동결로 봐야 되겠죠. 아시겠지만 이제 하는 총재 행보를 보면은 몇 주 전에 그 지역 현장 방문까지 좀 했고요. 또한 지난 주말에 그 ADB 아시아 개발은행 그 총회에서도 이제는 이 작년에 이미 통화 당국이 어떤 정책적인 액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재정 당국이 해야 된다는 그런 발언까지 했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또한 한은의 지금 경기 인식이 그래도 하반기에 조금 회복되지 않겠냐 쪽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은 사실 올해 내내 금리 동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사실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을 하더라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재정 당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활성화된 정책이라든가 투자, 무역 진흥 정책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확대 재정 정책에 힘입어서 경기는 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한은이 금리 동결을 하더라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뭐 별다른 없을 것 같습니다. 뭐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저희 경기가 부양이 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엔저에 따른 기업들의 이 부작용들이 있었잖아요. 이것들이 만약에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은 경기의 활성화 속도는 굉장히 느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엔저 현상도 지금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99엔선까지 다시 뛰어 올랐다가 지금은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데 98엔선까지 내려왔네요. 자,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시나 엔저 현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. 그리고 100엔 달성도 뭐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2분기 한국 경제에 미치게 될 이 엔저의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? 아무래도 이제 엔저 영향은 좀 더 나타난다고 봐야 되겠죠. 그 4월 수출에도 미국이나 유럽 수출은 증가했지만 일본 수출은 계속 감소를 했거든요. 역시 이제 이 엔화 가격이 좀 민감한 소비재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에 대한 수출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거고요. 2분기에는 그게 좀 더 심화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사실 이제 경제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엔화란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의 작은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4월 수출에도 보면은 이제 무선통신이라든가 반도체 우리가 나름대로 일본보다 경쟁력을 갖고 있는 IT 제품 오히려 이 시장 지배력이 더 강화되면서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호조를 나타냈거든요. 또한 앞으로 이제 엔화 약세가 더 된다라면 그 영향이 더 커지겠지만 사실 그 100엔대를 계속 엔화가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 한율이라는 것은 국가 간의 어떤 정책의 어떤 타협이거든요. 그러다 보면은 환율이 지금같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간다고 보기는 어렵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수출 쪽은 앞으로 좀씩 개선되면서 당장 기업 이익에 그렇게 큰 영향을 차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2분기 기업 실적을 보면은 1분기보다는 좀 더 개선돼서 1분기에는 감익이 났는데 2분기에는 좀 플러스가 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엔저는 심화되겠지만 그 영향이 그렇게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지금까지 NH농협증권 김송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